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8대0 전원일치로 모두 기각함으로써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의 한 가지 이유로 들었던 이재명 민주당의 무분별한 공직자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인정을 하면서 탄핵 기각 명분이 추가되었다는 점은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또 오늘 탄핵안에 대한 전원일치 기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 기각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 요지문을 통해서 청구인은, 그러니까 국회 쪽입니다. 청구인은 탄핵 심판 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참여연대의 감사 청구 사항 중에 대통령실과 관저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서 법령 위반 등의 의혹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이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적시했습니다. 국회 측에서 변론 과정을 통해 추가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없는 내용이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 조항 하나만 놓고 본다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 각하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운데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란죄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탄핵소추 의결서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저 문제를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은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이 아니라 각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일방적으로 내란죄를 제외시켜버렸던 것입니다. 탄핵소추문을 고칠 수 있는 주체는 당연히 국회에 있는 것이지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이나 대리인 변호사 몇 명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임한 적도 물론 없죠. 탄핵소추 의결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내란죄 자체를 빼버리고 결정한다고 하면 심각한 절차적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원장 탄핵 심판에서는 절차적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고 며칠 후에 판단하는 대통령 탄핵안 심판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상관없다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겠죠. 감사원장 탄핵안에서는 탄핵소추문에 없는 내용이라서 판단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소추문의 80%를 차지한 내용을 무시하고 판단을 내린다고 하면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법률지원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은 당연히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억지 논리를 만들어서도 인용하려고 들겠지만 나머지 재판관 4명 중에서 3명만 이 탄핵소추문은 다시 의결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그 자체로 각하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각하라는 것은 내용상의 잘잘못을 떠나서 절차적인 문제가 잘못됐을 때 내리는 판단인데 항소심이 없는 단심제인 헌법재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주진우 의원은 헌법 정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절차적 정의이고 그래서 실질적 정의보다 오히려 절차적 정의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아무리 잘못된 범죄를 처벌할 때도 적법 절차를 어기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으면 바로 석방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정한 사유 역시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속기간 문제나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았던 것도 바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심판하면서 문형배는 너무 많은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제출받아서 증거기록으로 사용했고 반대 신문 시간을 심지어 초시계를 맞춰가면서까지 제한했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공작과 회유 등에 의해서 진술과 증거가 오염된 것이 확실시되는 곽종건이나 홍장원의 진술에 대해서도 아무런 검증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험한 탄핵 심판이 그대로 선고가 된다면 다음부터는 헌법재판관 숫자에 따라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소추문에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소수 의견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탄핵 재판이 각하될 수 있는 유력한 단초가 제공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 또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실시해서 오늘 발표된 엠블레임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의 전국 집회조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 전망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답변이 직전 조사보다 무려 9%포인트 떨어진 53%였고 탄핵을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직전 조사보다 무려 11%포인트 오른 39%로 나타났습니다. 53%, 39%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이 9%포인트나 줄어들었고 또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란 응답이 11%포인트나 증가했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생각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직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벌써 직무 복귀 준비설까지 나돌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좀 성급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지난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탄핵 각하 내지 기각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기 시작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이 선거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 민주당과 이재명의 다급한 움직임으로 볼 때도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더욱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희망 고문은 아니고요. 지금 정치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공직사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을 그야말로 개무시하던 공무원들이 요즘 들어서 대통령실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정책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문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8대 0으로 기각되면서 헌법재판소도 이제 기가 완전히 꺾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자신감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좌파 재판관들이 그리 쉽게 굴복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을 읽어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좌파 판사들은 소수 의견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기세가 꺾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언론사 정보보고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은 끝까지 탄핵 인용을 주장할 것이므로 전원일치나 각하는 일단 물 건너갔고 그래서 결국은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것으로 그렇게 정보보고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는 윤 대통령이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는 일반 시민들의 삭발 행렬이 줄을 잇고 있고 심지어 삭발을 하겠다면서 대구에서 단체로 상경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국민들의 여러 같은 심정을, 성화를 못 본 척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 이야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의 적시항고 포기에 대해서 상급심의 심사를 받아보라고 하는 심각한 월권 행위를 했죠. 그렇지만 대검찰청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천대엽의 발언은 그야말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을 무시하는 발언이기도 했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이 부분을 귀담아 듣고 어떻게 다시 적시항고를 한다든지 그랬으면 그게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적시항고 포기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거듭 확인하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천대엽의 발언은 분명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복귀하면서 아마도 민주당은 지금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멀쩡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갖다 붙여서 탄핵을 했으니까 이창수 지검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또 당장 돈봉투 전당대회 의원들부터 전전긍긍하게 될 것입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오늘 복귀하면서 민주당 돈봉투 사건 속도를 낼 것이냐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동안 공판 상황과 수사 상황을 챙겨보고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살펴보겠다는 정도의 의례적인 답변이 아니라 확실한 수사 의지를 보여준 그런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두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다고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그것도 영장 쇼핑을 해가면서까지 발부해서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끝내 체포를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민주당 돈봉투 의원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소 6, 7차례 정도 소환 요구를 받고도 불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은 말조차 꺼내지 않아 왔습니다. 또 불법 체포 감금죄 등 여러 가지 혐의로 지금 고발된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가 예상됩니다. 이 지검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이미 공수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만간 오동훈을 비롯한 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방침이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검장은 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한 날짜 계산법, 그 계산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대검과 협의해서 전혀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아마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이고 깔끔하게 정리할 자신이 있다, 아니면 밀어붙일 자신이 있다, 이런 말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항명을 했을 정도로 이리저리 휘둘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창수 검찰 넘버2죠. 넘버2인 이창수 지검장이 복귀하면서 아마 검찰 조직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